안녕하세요. 자기성장을 응원하는 더 나은 맘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ESFP 남성 편입니다. 연애 스타일, 이상형, 그리고 성격 궁합에 대해서 나누어 볼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MBTI는 그냥 재미로 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은 나의 성향을 알고 또 타인의 성향을 알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를 알아차렸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죠. 특히 남녀 관계에서 더 그렇다고 봐요. 우리는 남녀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만납니다. 거기에 반해서 만나요. 그리고 그 재미있고 나와 다른 부분이 너무 신기해서 만났는데 나와 다른 부분이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라. 그래서 싸우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MBTI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성향이구나. 이것만 알아차려도 수지 맞는 거죠. 우선 자신에게 있는 장점부터 알아야 되겠죠.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MBTI의 유형별 장단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SFP 남성들은 매우 사교적이지만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사고형 문화의 남자들 집단에서 강한 그들의 성격에 남자들에게 기가 눌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이들은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에 맞추는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 주장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따라 성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감정이나 컨디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정서가 긍정적일 때는 책임감이 아주 강합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로는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와 약속이 항상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교, 친목, 동호회 활동에 항상 참여해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개인 생활은 좀 나태하고 게으른 편이에요. 연애 스타일과 이상형. 이 유형과의 연애는 진짜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매순간 즐겁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감각신경이 매우 발달했어요. 그래서 상대 여성이 외적인 모습에서 만약에 자기 스타일이라면 바로 호감부터 느끼는 경우가 많죠. 또 이분들은 상대와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연애 기간에 연락을 아주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자존감을 건드리거나 따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권태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이상형으로는 일단 외모 조건이 자기 기준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하겠죠. 또 화려한 패션 감각을 가진 여성을 좋아합니다. 자, ESFP 남성에게 여성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이에요. 이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호감형의 여성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대시를 합니다. 그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잘 받아주면 이들은 매우 호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농담이나 허세를 재치 있게 받아주면 매우 좋아한답니다. 이번에는 잘 맞는 이상형, 이 부분을 성격 궁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을 비롯해서 ISFP, 그리고 ENFJ, 또 INFP, ENFP, 이 유형의 여성과도 서로 차이를 잘 이해하고 서로 배려만 한다면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ESFP 남성과 잘 살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허세도 심하고 허풍도 심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알고도 속아주는 센스와 그를, 그러니까 ESFP 남성을 띄워주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 천성 자체가 따뜻한 남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ESFP 남성이 여성을 만날 때 힘들어하는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허세나 허풍을 떨 때 일일이 사실관계를 따져가면서 무안을 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게 상처를 받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렇게 따지고 들어올 때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나에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반해서 2, 3년 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인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제 만약에 이걸 모르면 저 여자가 사랑이 식었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이래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면 몸에서 도파민과 페닐에티라민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흥분과 자극하는 어떤 통제하는 각성 호르몬이 주로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특히 도파민 분비의 효과로 흥분과 유쾌함이 동반되어 콩깍지가 씌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의 효과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그 후에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사실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이죠. 시간이 지나고 인체에 호르몬이 적응하고 또 내성이 생기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와서 자꾸 다투고 이제 이때 권태기라고 하죠. 권태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페니레티라민이라는 그 호르몬 작용이 끝난 후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호르몬이 2, 3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또 열정, 책임, 헌신이 따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상대의 허점이 보여도 내가 사랑과 열정과 책임과 헌신이 있다면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ESFP 남성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연애 스타일, 그리고 이상형, 성격궁합 잘 찾아서 좋은 인연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은 ESFP 남성 편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늘도 더 나은 마음 되세요. 감사합니다.